삼성에서 한국중공업을 이제 먹으려고 기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천전기를 인수를 해서 한국중공업을 인수할 만한 기술력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인수한 거죠. 90년도 초에. 그러면 그 원래 직장에서 근무를 대부분은 이제 하셨을 텐데요. 그냥 쭉 정년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근데 어떤 동기에서 이 어려운 노조 건설에 이 길을 선택하시게 되었는지,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조라고 하는 삼성 노조의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노사협의위원이었어요. 예. 노사협의위원이었는데 노사협의를 하면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안건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칠 때에다 종이 한 장을 백지를 딱 올려놓고 노사협의 안건 뭐뭐다 쓰고 싶은 얘기 써. 그래서 회람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노사협에 들어가서도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준 사람들 얘기를 정리를 해서 그거를 노사 협의할 때 회사 쪽에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회사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낍니다.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너는 가만히만 앉아있어. 얘기 한마디 하지 마. 무조건 너는 A급이다. 그 A급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사고과를 A급에다 주겠다. 가만히만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노사협의위원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의원들이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징계 해고를 당했죠. 근데 완전히 뭐 저 해고 사유가 지금에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불법 홍보물 배포 불법 단체 구성 이적 표현물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해고 사유도 안 되죠. 나를 해고시킨 이유는 현장하고 나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고시켜 놓은 건데 여기서 내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현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만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해고되고 나서 현장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했어요. 그때 내가 학교대를 들어갔었는데 일을 그때 한 150만 원 받았나? 근데 두세 달 동안에 현장 노동자들이 모아서 준 돈이 1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무슨 큰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기를 찾으면 삼성놈들이 참 비열한 놈들이라. 그러니까 정면에 대놓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현장 노동자들한테 유포를 시키는 김성환이는 어떤 놈이야? 나쁜 놈. 이간질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매도하는 것도 있죠. 또 그런 말들이 현장 노동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저 새끼들은 원래 저렇게 하는 놈들이다. 매도하는 놈들이다. 그러다가 이제 해고싸움을 하고 또 이천전기가 이제 구조조정을 다 아이버가 딱 터지니까 그 재벌들의 그 문호발시 기업 확장들, 상호 직업 보증, 결국은 IMF가 재벌들이 초래한 거다 하면서 재벌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많았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그 꼼수를 부린 게 스스로 개혁한다. 삼성에서는 해가지고 5개 회사를 퇴출을 시켜. 그러니까 이천전기, 대도제약, 한일전선, 삼성 시계 4개인가 퇴출시키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형태가 남아있고 규모가 있는 게 2,000년. 그때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생목숨을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려고 2,000년기를 기술력을 토해서 인수하려고 딱 인수를 했는데 IMF 터지니까 이제 물 건너가 버린 거야. 재벌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는 자기들도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2000년기를 퇴출을 시켜. 그러면서
1200명을 다 그냥 정리해. 나는 그 이전에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그때 당시에 한 6만 명이 정리해고 가랬어요. 근데 이 분들이 삼성생명 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요. 1700명이 정리해고 됐는데 그 중에 여직원들이 90%. 그러니까 그 대상도 야간학교 다니는, 야간대학교 다니는 여사분, 임신한 여사, 사내 부부 여사. 아주 그냥 이런 분들만 집요하게. 그러니까 어느 여사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대상이자 대학교를 다니는. 또 이제 애를 낳고서 집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나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었대요. 내가 나가면 우리 집 부모님이 내 동생 교육 못 시킨다. 그런데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의 나갔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1999년도에 삼성생명에서 300명이 모여가지고 삼성생명 회복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삼성그룹 해보자 원적 국제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위장이 돼가지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삼성에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2002년도까지 싸우다가 이거는 회복 문제가 아니라 삼성의 노동조합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뜻맞는 사람들끼리 2003년도 초에 삼성 일반 노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의 해고가 되고 나서 싸우다 보니까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 또 노동조합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삼성 노동자들은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게 와서 백혈병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6살 먹은 노동자가 투신자사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 노동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 반도체 기업 문제, 그 기숙사였거든요.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또 많더라고요. 목을 메고서 카트에다 목을 메고 뛰어내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위원장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보다 스스로 목숨 끊어서 죽은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정도. 네, 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겠죠? 우리가 요구를 했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투신 자살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현장 보존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없어요. 경찰이 그렇게 한 건가요? 회사원들이 한 거고 경찰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떨어져 죽었는데 현장 조사를 하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떨어져 죽었다. 떨어져서 경비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알 정도로 완전히 완벽하게 은폐가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 들어갔다 그래서 좋아했대요. 그리고 힘들다 그랬을 때도 야, 처음 직장이니까 힘들 수 있다. 참고 다녀라. 근데 그 아들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인천이고 천안이니까 이제 일요일날 막차 타고 천안 가서 회사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투신자살. 그 친구가 이제 동영상을 딱 보면 13층 난간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참 뭔가 생각하고 그래서 떨어져요. 뭘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참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한테도 일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그리고 화공약품에 노출이 되니까 피부에 걸린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모님까지 내 말을 안 믿어준다. 좀 참아라. 원래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좀 처음에는 좀 힘들다. 그리고 삼성이 어떤 회사냐? 국내에서 1위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 또래보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라는 게 잠만 재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편리를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기숙사를 세우는 거예요. 왜? 기숙사에서 잠을 재워놓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으니까. 잠을 자다가도 전화해서 야, 기계 망가졌다. 나와. 그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라는 한 공장에서만 해도 서른 몇 명이 죽었다. 삼성전자 전 계열사로 따지면 57명이 죽었다. 이렇게 죽었는데도 이 사회는 끔찍도 안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소위 이 땅의 진보 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순간에는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끝이야. 이벤트 사업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의 의미, 제법 도와야 합니다. 그 이상의 죽음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삼성이라는 초일류 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폐기물처럼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럼 과연 이걸 누가 해줘야 될 거냐, 이제. 그런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가장 위협을 받는 게 누구냐? 삼성 족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세습 경영, 주가 조작, 탈세, 비자금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다고 들어가도 가로막, 그리고 또 SDS 직원들이 주가 조작 해가지고 돈 챙기고, 그것도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삼성 재벌이, 족벌이 지금까지 그래도 어떤 시대에 맞춰가지고 경제 성장 위주, 과정이 어떻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 그러니까 물심적인 어떤 가치관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느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직업병 피해 유족들, 피해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가 노동조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삼성의 노동자들이 있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막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 족벌이나 재벌 자체적으로는 정화하는 의욕이 없어요. 자기 정화할 수 있는 게 없고, 얘네들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가요. 잘못했다고 세상에 알려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욕만 얻어먹으면 되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건희라고 하는 삼성전자 회장이 거꾸로 국민들을 훈계하려고 듭니다. 그 중에 원인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삼성 노동자들이 참 바보 같은 거라. 자기 동료들이 이렇게 쓰러져 죽고 납치당하고 해고되고 하도 눈치만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노동자가 만드는 것은 한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걸맞는 탄압을 하고 있다.